자, 본격적으로 2부 들어가 볼게요. 결국은 서훈 전 비서관이 구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근데 서훈 실장의 구속은 특별한 혐의점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조사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도망갈 수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증거인멸 그러니까 우려.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지낸 분이 네. 왜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합니까? 예? 아니, 김학의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분이 왜 도주를 하겠어요? 증거를 어떻게 인멸에 현업에서 떨어진 지가 몇 년인데 다시 저기 들어가가지고 국방부 들어가서 다시 청와대를 들어가고 증거를 인멸해가지고 다시 나올까봐. 그게 가능한 시스템이야? 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에휴. 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는 구속됐다 그러니까 뭔가 죄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현재 정확한 쟁점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 사실은 조사할 필요가 없지. 월북이고 확인했으니까. 안 없앴다는데 삭제를 했다는 이유로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했다는 증거를 삭제를 할까봐 구속을 시킨다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현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라며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훈장 줘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나요? 이거 구속시킨 검찰하고 법원은 정권 바뀌면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안 돼요. 네. 이거 못 넘어갑니다. 최소한 이 정부가 남북 통일에 대한 평화 통일에 대한 의지나 한반도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요. 이분은 삼고초려해서라도 현 정권의 대북 관계를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실제적인 직위를 맡기고 그 공통성을 이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여야가 바뀌든 국짐이 하든 민주당이 하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전제 조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파기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는 웃긴 게 서해에서 공무원이 일반인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북한으로 넘어가다가 총 맞아 죽은 사건 아니에요. 그거를 국가가 못 구해냈고 이거를 가지고 그걸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이 사건 자체 전부가 첩보에 의해서 보고가 됐고 보고에 따라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 게.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걸 이태원 어떻게- 참사 158명은 다 개무시해버린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발로 죽으러 간 사람을 지발로 나라를 버리고 배신하러 간 공무원을 지금 국가유공자를 만들고 있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우리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압사 참사를 당했는데 그 희생자들 앞에 두고는 온갖 쇼를 하고 정치적인 행위를 다 하면서 북한 주민 한 명 못 살려냈다고 이렇게 전 정권 사람들을 다 때려잡나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말도 안 진짜 되는 말도 안 짓거리를 하는 거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네.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털어도 뭐가 안 나오니까 이 마지막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난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월북 관련한 이거를 말하면 왜곡을 하도록 또는 관련된 자료를 없애도록 없앴다라고 하는 거를 서훈 실장한테 말하자면 그 증언을 받아내고 싶은 거죠. 그럼 또 서훈 실장 가족들은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습니까? 얘네들 매뉴얼이 가족을 괴롭혀가지고 가짜 진술을 얻어내는 건데 정말 이런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거 한 놈들
이렇게 해놨다가 이거 조선시대에 국문한다고 인도로 주지고 줄이 틀어가지고 거짓자박 만들어내갖고 탄핵하고 사사 벌렸던 그 당시에 역사적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랑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문제냐면 지금 일본 사령관을 바꿨어요. 이거 지금 뉴스에 안 나오던데 우리나라 그 최전방에 그 휴전선에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일본 사령관을 북한이 선제 타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강성 군인으로 바꿨습니다. 북한 역시도 이 메시지를 이미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응? 결과적으로 한번 붙어보자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북한한테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에요? 강호필? 네. 지금 이 강호필 1군단 사령관이 말하자면 강성인 거고요. 이른바 선제 타격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인 거고요. 777 사령관이 바뀌었다는 얘기도 우리나라 기동전력을 비롯한 이른바 킬체인을 발휘할 수 있는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윤석열의 사람을 심었다는 거죠. 이 얘기는 한반도 긴장을 더더욱 고양하겠다고 하는 의도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름 뭐야? 강호필, 요분이 지난달 14일에 전투복 차림으로 국방부 청사 브리핑실에 나와서 강한 어조로 북한의 완충구역 포격 사격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경고 성명을 이 새끼를 발표한 누가 저기다 낙하산을 심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김영현 지금 경호처장이 저기다 심은 거예요. 이 모든 게 천공에 의해서 지금 주도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봐지고요. 이거는 미국도 안 원하고 일본만 좋아할 사안인 겁니다. 아니 근데 웃긴 게 작전부장이 나와서 브리핑실에까지 나와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자극하는 있었어. 이게 이런 말이 돼? 발언은 정치 군인이지 이렇게 되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거 정치 군인이에요. 강호필은 지금. 근데 이런 사람을 1군단장으로 임명했다고? 야. 그러다 네가 더 처맞아요. 와, 이건 진짜. 하여튼 이런 무모한 도발들을 하고 있는 그 배우가 천공이라는 진짜 무학에 가까운 모지리가 아니면 외놈들에 의해서 조정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날의 앞날이 깝깝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사정 봐주겠어요? 예? 나중에 우리 통해 가지고 얘 통해 가지고 휴전선에서 국지전 같은 거 일으키고 다시 DMZ에서 무력 충돌 같은 거 일어나게끔 만들어 버리면 한반도에 있었던 평화 모드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해도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이 온다고. 가뜩이나 위태위태하게 지금 2,400선 회복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주가 지수도 다 무너진단 말이야, 이거. 근데 그걸 해보고 싶은 거야. 왜?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나라가 버티니까. 경제가 버티니까. 거기에 뭐 그런 국제전 일어나면은 군인들 죽습니다. 그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위험하게 해가지고 군인들 생명 가지고 장난치는 거면 이거 진짜 천벌 맞아요, 천벌. 내가 우리 아들이 현역 군인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야. 이런 위협을 통해서 한반도에 있는 남북한의 주민들 모두가 희생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별 2개짜리 정치 군인이 하고 있다는 거지. 저게 지가 스스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일이야? 브리핑장에 와서 할 만한 여건이 돼?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하다가 바로 잘려요. 없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말을 해도 책임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잘했다. 그랬듯이. 승진하지, 승진. 승진한 거야. 승진해서 너 이게 우리나라의 최고 무력을 네가 쥐고 있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서서 정치 군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대부분 실력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거 아니면 승진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자기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망하는 거예요, 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공군기 4개가 추락해서 4대가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어? 지금 뭔가 지금 우리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 이렇게 해놓고 야 지금 군에서 제가 이제 그 민간 군사 서비스 관련된 그 저기 거세 경제를 주말에 내보냈습니다만 이래놓고 각종 중장비들 운영 관리 점검하는 거 작전 세우는 거 민영화 해갖고 그리다 넘기려고 그런다니까. 어? 국방비에서 해먹을 게 제일 많으니까 이제 전투 군인들을 모아갖고 일반 사병 모으는 것만 국방부가 하고 이런 첨단 장비를 비롯한 각종 군사 작전 자체를 민영화 시켜버리려고 한다고. 어? 거기에 일환으로 이미 이와 같은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지 않나 싶어요. 분명히 내년에 국방 현대화 어쩌고 이러고 나가면서 민군이 같이 뭔가 협력을 해야 된다. 요 따위 논리로 해갖고 지금 군대의 여러 가지 그 독자적인 활동들 자체를 민간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 제일 강성 있는 놈을 앞대가리 해놓고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북한이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그 발표 기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가 아닌데요. 지금 있는 상황 보니까 다이다이 붙으면 힘들겠는데요. 위험한데요. 보강해야 되겠는데요. 이따위 위기 상황을 계속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다. 이런 사람들도. 참. 가면은 자기가 뭘로 비춰질지 알 텐데. 나중에 대구나 경북에 공천 받겠죠. 퇴임하고.